안녕하세요. 부동산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마음고생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요, 내 집 장만으로 아파트를 꿈꾸는 분들의 그 경제적 부담이 커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는데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는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가장 크게 내세우는 장점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광고 문구로 조합원들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데요. 피해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 주변에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때문에 한동안 마음고생하셨던 분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그분의 사례를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평상시 알고 지내던 그 K씨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저한테 어느 날 상담 요청을 해온 적이 있었습니다. K씨에게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30대 초반과 20대 후반의 아들이 2명 있었습니다. 평소 K씨는 아들들 앞으로 30평형대 아파트를 하나씩 분양받아 놓았다고 하면서요, 은근히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서울의 강북 지역이라 하더라도요, 웬만하면 요즘에 30평형대 신축급 아파트는 15억이 넘어가는 게 현 시점에, 그런 아파트를 아들들 명의로 하나씩 분양받아 놓으셨다는 말에 저도 내심 부러워 했었습니다. K씨의 고민은 뜻밖이었습니다. 왜냐면요, 조만간 큰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아직 신혼집을 구하지 못해서 고민이 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아들들 앞으로 분양을 받아 놓았다고 했던 아파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 분양 아파트가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였던 것이었습니다. K씨는 2018년 8월경에 우연히 들어간 아파트 홍보관에서 서울 역세권의 새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하게 장만할 수 있다, 그리고 추가 금액 없이 발코니 확장은 기본이고 빌트인 가전 제품까지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홍보관 직원의 말에 현혹되어서 며칠을 혼자서 고민하다가 아들들에게 멋진 새 아파트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아들들 명의로 각각 하나씩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K씨는 자신이 도장을 찍은 계약서가 지역주택조합 가입서인지를 모르고요, 그저 일반적인 분양 계약서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K씨가 가입한 지역주택조합은요, 조합원 모집 당시 2024년 완공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토지 미확보 등의 사유로 현재까지 조합 설립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K씨가 해당 지역주택조합에 지금까지 납부한 돈은 1차 가입비와 계약금 등 명목으로 한 세대당 6천만 원씩, 그러니까 두 세대를 계약했잖아요. 그래서 1억 2천만 원 정도를 납부했다고 합니다. K씨는 이번에 큰아들 결혼 문제로 해당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사업이 지연되는 건 당연하고요, 이로 인해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생겼고요. 또 더 큰 문제는 언제쯤 도대체 이게 완공될지 미확정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무작정 사업이 완료되어서 입주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회의감이 들어서요, 조합원 탈퇴를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탈퇴 시에 업무 대행비 등 반환받지 못한다는 해당 조합의 규약이 있어가지고요, K씨가 각 세대별로 납부했던 6천만 원 중에서요, 조합 운영비로 사용된 2,500만 원씩을 공제하고요, 세대별로 나머지 3,500만 원씩만 반환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즉,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아직 조합 설립 인가 전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놓고 자신의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고 나와야 하는데,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K씨는 2년간 1억 2천만 원을 투자해가지고요, 대략 5천만 원 정도를 손해보고 조합원 지위를 탈퇴하는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하고 또 상담받기 위해서 저에게 이와 같은 자신의 피해 사례를 얘기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제가 앞서 말했듯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장단점을 잘 살펴보시고 내가 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할지 안 할지를
곰곰이 잘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뭐 장점은, 가장 큰 장점은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 제도 등 뭐 순위에 따른 뭐 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조합에 가입하면 이렇게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정 자격만 갖추면 좋은 입지에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대주택 뭐 의무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섞어서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성이 그만큼 좋겠죠. 일반 분양분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성이 좋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조합원으로 이제 가입을 한 거기 때문에 일반 분양분보다는 좋은 호수와 좋은 동에 노열동, 노열층을 배정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장점과 반비례 해가지고요. 단점은요.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토지 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할 경우 토지 확보 비용 등 크게 이런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서요. 또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분양가 자체가 추가될 수 있다는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계속 지연되다 보면요. 어쩌면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더 비싸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는 뭐냐면 지연이 돼도요. 사업만 완료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현장이 사업이 끝까지 못 가고 중간에 자초해서 빠그러지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게 95% 이상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이 일반적으로요. 그 토지 확보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규모로 진행되다 보니까 사업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이 어려워서 나중에 아파트가 지어진다 하더라도요. 뭐 나홀로 아니면 뭐 2동, 3동짜리 이렇게 좀 소단지로 지어져서 나중에 가격 상승은 일반 대단지 아파트에 비해서 좀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뭐 계속 말해왔지만요. 이게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자초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렇게 되면 본인이 투자했던 투자금은 그러니까 돌려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집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손해볼 확률이 높고요. 아직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이게 많이 지금 여기저기 현장이 막 생기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제도의 미비로 인해서 통제 장치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업무 대행사의 뭐 횡령이라든가 사기 등의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일반 조합원들은 금전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피해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들도 고려를 하셔가지고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뭐 가입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이 기다려지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